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네, 지금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족저근막염 때 하는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회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족저근막에 연결되는 부분인 아킬레스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족저근막의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스트레칭법이 있습니다. 대부분도 이제 족저근막이 문제인데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자꾸 왜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붙어 있어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가 뻣뻣하게 되면은 족저근막에 많은 이제 스트레스가 가는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집에서라든지 뭐 활동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족저근막 스트레칭은 아침에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일어나셔서 발목을 젖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젖히라는 네, 이렇게 말씀이죠? 젖히고 네. 엄지발가락도 위로 젖히게 되면 족저근막이 딱딱하게 발 쪽에서 만져집니다. 그쪽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직접적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픈 부분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오목한 부분을 자극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해주시는 건데요. 뭐 딱히 정해지는 건 없습니다. 간혹 스트레칭 운동 하라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까딱 움직이시는데 지그시 한 10초간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하고 좀 쉬시고 한 10초간 쉬었다가 또 지그시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간혹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은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아킬레스를 신장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이제 수건을 같은 거나 좀 고무 밴드 같은 걸 좀 준비해 두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무릎을 쭉 핀 상태로 발에 수건 같은 걸 걸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해서 10초 이상 유지를 한 상태로 있다가 5초 정도 쉬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10초 정도 당겨주고 쉬어주고, 이런 거를 한 10번 정도, 그리고 2에서 3세트 정도 한 다음에 아침에 첫 발을 딛게 되면은 족저근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출근을 한다든지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같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방법하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발을 올려서 만지거나 그런 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그리고 뭐 차가운 캔도 좋습니다. 그런 걸 두고요. 요 아픈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목한 부분을 공이나 캔을 좀 굴려주시면은 족저근막이 좀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하는 좀 습관을 길러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킬레스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근처에 이제 벽 같은 걸 바라보고요. 아픈 발을 뒤쪽으로 빼고 아프지 않은 발을 앞쪽으로 가서 어깨발 너비만큼 벌린 다음에요. 무릎을 아픈 발 쪽을 쭉 펴신 상태에서 벽 쪽으로 밀면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뒤꿈치를 떼지 않고. 네, 뒤꿈치를 떼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했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5초 정도는 쉬어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실수록 좋은데요. 보통 10번에서 20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거는 의학적인 게 아니고 제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도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스트레칭을 안 해주고 걸었을 때와 해주고 걸었을 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스트레칭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제대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틈나는 대로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든지 뭐 책상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하실 때도 항상 스트레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할 때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점이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눌러주면 그게 이제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나,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목한 부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눌려주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자극이기 때문에 고기 부분을 눌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목한 부분을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족저근막염 증상으로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 활동량이 늘어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이제 족저근막염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족저근막염이 무엇이고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같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유의한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질환 그리고 발질환입니다. 또 발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질환이 치료도 어렵고 진단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요. 정형외과에서 이제 무릎이나 어깨에 비해서 이제 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발 건강을 위해서 발의 질환에는 무엇이 있고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 하셨나요? 네, 네. 고생했다. 네.